처음 선자령 겨울산행 때에는 이국적인 풍차가 낭만적이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 낭만은커녕 참 멋대가리가 없다고 느껴진다. 커다란 기둥에 바람개비 3개가 있는 풍차 40부기가 하나같이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전형적인 기술 중심의 사고가 아닐까 싶다. 여기에 감성이 덧칠된 휴머니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사람을 날려버릴 것 같은 바람에도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바람개비의 역동성을 느낄 수가 없다. 바람이 세면 셀수록 역풍을 맞으며 더욱 빠르게 도는 그 바람개비의 다이내믹한 삶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풍차기를 걷는 내내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다. 커다란 기둥에 3개 각국의 다양한 형형색 3개의 바람개비를 달아놓으면 어떨까? 기둥 아래는 바람개비를 달지 않고 사각 칸막이를 만들어 찬바람도 피할 수 있는 쉼터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내부에는 풍력 발전에 대한 자세한 소개나 홍보 자료들을 전시에 관람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밋밋한 커다란 흰색 기둥에 3개의 바람개비가 들어가고 주변에는 넓은 잔디밭이 조성된 것도 40부기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각 기의 넓은 잔디밭에 다양한 주제가 있는 꽃밭 조성은 불가능한 일일까? 획일화된 풍차길의 모습이 아쉽기만 하다. 소왕병산 정상에서 노인봉으로 가는 길목에는 감시초소가 있다. 다행히 사람이 없었지만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시초소는 지긋지긋한 칼바람을 피할 수 있고 간단히 식사할 수 있는 긴 의자가 있어 식사를 하기로 했다. 너무 늦었지만 온통 눈밭이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에 여기까지 오고 말았다.
우선 젖은 양말을 벗어 새 양말로 갈아 신어 발을 따뜻하게 한 후 김밥을 꺼내 먹는데 밥이 얼어 모래알을 씹는 기분이다. 2줄을 준비했으나 한 줄만 먹고 찬 커피를 마시고 나니 온몸에 냉기가 엄습해온다. 소주로 몸의 열기를 올릴까 하고 한 모금 마셨지만 손이 너무 시려 가져간 안주에 비닐을 벗길 수가 없어 다시 배낭에 넣었다. 소왕병산에서 노인봉을 거쳐 진곡에까지는 3시간 거리인데 2시에 출발하면 해가 떨어지기 전인 5시에 도착할 수 있겠다 싶어 서둘러 짐을 챙기는데 벗어놓은 양말은 꽁꽁 얼어 있고 젖은 등산화는 마치 남학신같이 딱딱하여 발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그나마 갈아 신은 양말이 발의 보온을 유지해준다. 짐을 챙겨 초소를 나서자 바로 앞 사진에서와 같이 갈림길이 있는데 우측, 점선, 철조망을 넘으면 멀리 보이는 노인봉으로 향할 수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지만 지나간 발자국이 없고 철조망을 넘어 발을 디뎌보았지만 무릎까지 빠지는 능길이라 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발자국 흔적이 선명한 길을 따라 가기로 했다. 우회하여 노인봉으로 갈 줄 알았던 등산로가 민간인 출입금지구역인 군부대 내도로와 철조망 및 개구멍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왔던 길을 돌아갈 생각을 하니 끔찍했다. 다시 돌아가면 6시까지 간신히 진곡에 도착할 수 있는데 자칫하면 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아쉽지만 하산하기로 했다. 군부대 내도로 시멘트 포장도로는 눈이 많이 치워져 있어 걷기가 편하고 내리막길이어서 편한 마음으로 내려갔다. 경사기를 노래 부르며 한참을 내려가니 철망으로 만든 문이 3개나 있었는데 2개는 직접 문을 열고 내려갔으나 3번째 문은 열 수가 없어 초소를 찾았다. 초소 근무자가 깜짝 놀라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며 묻는다. 소왕병산에서 노인봉으로 가지 못해 하산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하자 앞에 초소가 2개나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통과할 수 없으니 왔던 길로 되돌아가 달라고 한다. 신분증을 제시하며 통과시켜 달라고 하니 앞두 초소 근무자도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부탁조로 돌아가 주길 원했다. 이걸 어쩌나? 적어도 1.5km 정도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서 또 소왕병산을 올라 하산길을 찾아야 하는데 시간 계산을 해보니 해 떨어지기 전엔 하산하기가 힘들었다. 마음이 다급해졌다. 이미 시간은 3시 반이 다 되었는데 5시간 반을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야 한다니 정말 어찌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다. 어쩔 수 없이 3번째 초소부터 소왕병산까지는 계속 오르막이었지만 거의 뛰다시피 걸었다. 소왕병산에서 보니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이 보인다. 목장 축사가 있는 곳으로 하산한 후 대관령 목장으로 가는 큰 길이 있는 직선 코스로 가기로 했다. 이때부터는 반구보 수준으로 뛰었지만 눈구덩이에 빠져 자빠지고 엎어지고 하기를 여러 번 했고 작은 개울인지도 모르고 가다 빠지기도 했다. 가는 대로 길이 되었다. 그 와중에 좀 더 빠른 길로 가려다 벼랑을 만나 되돌아 오기까지 했다. 다행히 힘이 들었지만 목장 축사까지 내려오니 길이 넓고 차가 많이 다녔는지 눈에 빠지지는 않았다. 시간은 4시 반이다. 늦었지만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안정이 되었고 혹시 운이 좋으면 차를 얻어 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만약을 대비한 후레쉬를 문 앞에 두고 배낭에 챙기지 못한 것이 무척 후회스러웠지만 이젠 길도 넓고 목장 측에서 제설 작업을 한 듯 눈도 거의 없다. 마냥 길 따라 하산하면 된다. 남은 거리를 계산하니 약 5.4km이다. 1시간 30분 정도 더 걸어야 하는데 목장 쉼터 도착 시간은 6시 전후가 된다. 비록 어둡지만 갈만하다. 편안한 마음으로 걷다가 우연히 뒤를 돌아보니 멀리 산중턱 목장 축사에서 움직이는 불빛이 보인다. 혹시 목장 차량? 하고 기대하면서 걸음을 멈추고 지켜보니 불빛이 아래로 향해 내려오고 있다. 오, 하나님. 원앙새 서식지인 삼정호 인근에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쉬면서 차량이 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25톤 트럭이 체인을 감고 경사기를 내려오고 있다. 나는 도로 중앙에 서서 양팔을 벌려 멈춰줄 것을 요청했다. 다행히 기사님은 차를 세우고 웃으면서 타라고 하신다. 덕분에 목장 쉼터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원래 기사님의 도착지는 다른 곳인데 나를 위해 태워주셨다.
기사님께 간단한 사례를 하려 했지만 거절하시기에 고맙다는 인사말을 전하며 헤어졌다. 광장에서 따뜻한 컵라면과 남은 김밥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몸을 녹인 다음 콜택시를 불러 횡계터미널로 향했다. 요금은 13,000원. 산행을 마치면서 당초 계획은 진부에서 1박을 하고 진고개를 들머리로 하여 국사당을 날머리로 할 예정이었으나 진부에서 숙박을 할 수 없어 다시 횡계로 갔다. 횡계 24시의 찜질방은 샤워기 7개, 칸은 3, 4인용, 이응 방은 하나도 없어 어리둥절하였지만 수면실과 식당만큼은 쓸만하였다. 국사당 입구에서 선자령을 거쳐 매봉까지는 눈이 없는 봄, 여름, 가을이라면 솔직히 산악부보와는 셈치고 뛰어갈 수 있는 넓고 편안한 길이지만 겨울 눈길 산행은 좀 다르다. 앞사람의 발자국을 박지 않고 조금만 옆에 밟아도 무릎 이상으로 발이 빠져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인데다. 선자령부터 매봉까지 2시간 정도 걸어가는 내내 칼바람과 맞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차라리 진고개에서 노인봉을 거쳐 선자령으로 산행하는 것이 코스의 난이도가 좀 더 낮을 뿐만 아니라 칼바람을 피할 수 있어 조금 편하다. 선자령, 노인봉 코스 중간에는 삼양축산의 사유지와 임대한 국유지가 있는데 통과 시 입장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곳곳에 안내판이 있음. 특히 산골방지 기간이나 자연휴식년 기간에 통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확인 후 산행하여야 한다. 매봉 가기 전까지의 구간에는 CCTV 감시 카메라가 있고 소황병산에서 노인봉 넘어가는 길목에는 감시 초소가 있어 걸리면 100%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수해구는 운이 좋아 CCTV는 살짝 오해하였고 감시 초소에는 사람이 없었다. 겨울 눈길 산행, 특히 8, 9시간 장거리 산행 시에는 반드시 스패츠를 착용하고 양말은 2컬레 이상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반드시 랜턴을 준비해야 한다. 겨울이라 해가 일찍 떨어지기도 하지만 차질이 생겨 지체되는 경우 랜턴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여 무척 당황하게 된다. 수해구는 군 초소에서 되돌아 가라는 말을 듣고 무척 당황하여 미친 듯이 소황병산을 다시 오르고 삼정호까지 뛰다시피 하산하면서 랜턴을 꺼내놓고 배낭에 담지 못한 것을 무척 후회하였다. 무리한 산행으로 인해 하룻밤을 자고 나니 발목이 시리고 아팠다. 산도 좋지만 안전이 우선이다. 특히 겨울 눈길 장기 산행에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최소 1시간 이상의 여유를 둔 일정으로 산행하기를 권한다. 겨울 눈길 산행은 춥기도 하지만 의외로 체력 소모가 많아 식욕이 별로 나지 않는 바. 식사 후의 산행 중 체력을 보충할 간식도 준비하면 더욱 좋다.